연습 문제 10번입니다. 다항식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킬 때 fb의 값은 얼마냐 이걸 묻고 있죠. 자, 보니까 이 fx의 우리가 정체를 지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fx를 먼저 없애주기 위해서 요 앞에 있는 값들이 0이 되도록 만드는 x값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먼저 요 식에다가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플러스 2는 이퀄 0이 되어서 일단 a가 4다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a가 4면요. 이 x의 4제곱 빼기 4x제곱 빼기 x 플러스 2는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실제 나눗셈을 해보는데 자, x의 세제곱은 없기 때문에 0으로 자리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a는 4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 마이너스 1, 2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누가 들어가냐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걸 모른다라고 했을 때 우리 팁이 있었죠. 여기 들어가는 걸 찾는 거는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4개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다. 그렇죠? 그런데 1일 때는 어떻게 찾느냐? 이거 다 더해서 0 되면 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인 건 어떻게 찾느냐?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등장하는 숫자들 중에서 홀수 번째에 있는 것들의 합을 구해보는 거예요. 홀수 번째에 있는 것들의 합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되죠? 그 다음 짝수 번째에 있는 숫자들의 합을 구해보세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홀수 번째에 있는 숫자와 짝수 번째에 있는 숫자들의 합이 똑같으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다항식이다 보니까 x의 짝수 제곱 차수들은 전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1이 되고요. x의 홀수 제곱 차수들은 모두 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번갈아 나오기 때문에 홀수 번째 것들과 짝수 번째 것들의 합이 0이 되면 그러면 이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온다라는 건 어떻게 찾는다고요? 여기 나열된 개수들에서 홀수 번째 것들의 합과 짝수 번째 것들의 합이 똑같으면 이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1,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1입니다. 더하면 마이너스 3, 곱하면 3, 더하면 2, 곱하면 마이너스 2 해서 0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얘가 한 번 더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뭐로 한 번 더 다니냐? 1은 아니죠? 그 다음에 홀수 번째 거, 짝수 번째 거 더해봤자 마이너스 1도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의 합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건 2죠. 그러면 1, 2, 여기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x의 4제곱 빼기 4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식은 x 플러스 1과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몫이 누구냐 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이 b가 얼마다 2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x는 뭐와 똑같구나. fx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과 똑같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무슨 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부분을 제거하고 남은 부분들끼리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그거 이미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그랬냐 하면 f의 b값, 즉 f의 2값을 구하라 그랬으므로 여기다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2 마이너스 1 해서 요거 6 마이너스 1이니까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연습 문제 11번입니다. 자, 요 다항식을 인수분해 했더니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대요. 이때 상수 ABC에 대해서 AC-B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 다항식은 4차 다항식이죠. 그래서 고차식이기 때문에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조립제법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수분해된 결과를 봤더니 이 인수 중에 1차의 인수가 없어요. 자, 그 얘기는 1차의 인수를 가질 때에만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얘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는 인수분해가 불가능하구나 라는 걸 뜻하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느냐? 자, 요건 인수분해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요. 자, 이게 전체 항의 개수가 지금 5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정중앙에 있는 x제곱의 개수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왼쪽에 마이너스 8이라는 개수가 존재하고요. 오른쪽에도 마이너스 8이라는 개수가 존재해서 이게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x 4제곱 앞에는 원래 여기 1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17을 중심으로 왼쪽에 1과 오른쪽에도 1이 이렇게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5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항의 개수를 중심으로 좌우의 개수들이 대칭적으로 분포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요. 자, 여기 가장 가운데 있는 x제곱항 있죠. 요 x제곱으로 이 전체를 묶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x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8x 되고요. 플러스 17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x분의 8이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이때는 x가 0이 아니다라는 가정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 그래야만 x분의 8도 x제곱분의 1도 정의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린 x가 0은 아니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왜 뜬금없이 묶었을까 싶겠지만 이 괄호 안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냐면요. x의 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요걸로 이제 묶어주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8로 묶어주면 여기는 x 플러스 x분의 1 요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7이 뒤에 붙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 하면 치환을 해줄 건데 x 플러스 x분의 1을 t라고 치환을 해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치환을 해주면 그 x제곱 그 다음에 x제곱분의 1 얘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t의 제곱에서 2를 뺀 거와 똑같아져요. 원래는 2x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겠지만 요거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뭐 써주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t제곱 빼기 2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t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자면 x제곱은 그냥 둬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하면 t의 제곱 빼기 2가 되고요. 마이너스 8t가 되고요. 플러스 17이 됩니다. 그럼 이거 t끼리만 인수분해를 해보면 요게 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5가 되죠. 그럼 얘는 3 곱하기 5니까 요게 t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5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t가 뭐였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이니까 이걸 원상태로 돌려야 됩니다. 따라서 x의 제곱 여기는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5 요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맨 앞에 있던 이 x제곱에서요. x 하나는 얘랑 곱해주고요. x 하나는 얘랑 곱해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얘랑 x 하나를 곱해주면 여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다 또 x 나머지 x 하나를 곱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원래 주어졌던 식을 우리는 이렇게 x제곱 빼기 3x 플러스 a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꼴로 인수분해를 한 게 된 겁니다. 자, 물론 이건 x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했지만 자, 요 완전히 정리가 된 상태에서 양변에 x에다가 0을 넣어보면 이것도 1이 되고요. 여기도 1이 되기 때문에 x가 0일 때에도 요 식이 이퀄 얘가 된다라는 거에 성립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가 0이 아니든 x가 0이든 얘는 항등식이 되기 때문에 요 식의 인수분해는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자, 문제에서 준 건 뭐냐면 얘와 x제곱 빼기 3x 플러스 a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뭐 항등식이니까 양쪽의 개수 비교하면 a는 1 되고요. b는 마이너스 5 됩니다. 그 다음에 c는 1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ac-b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ac-b는 ac는 1이고요. 마이너스 5 해서 요거 6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요런 꼴입니다. 4차식이 나왔는데
조립제법을 통해서는 얼마가 들어갈지 잘 찾을 수가 없어요. 이 경우엔 1도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안 되고 2도 안 되고 마이너스 2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 3,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4 다 넣어보지만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딱 봤을 때 요 계수들이 정중앙에 있는 항의 계수, 요걸 중심으로 좌우 대칭의 형태가 주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정중앙에 있는 요 x제곱으로 묶어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라. 요게 인수분해 팁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앞으로 요런 스타일이 나오면 이렇게 인수분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의 정답은 6입니다. 연수문제 12번입니다. 두 실수 A, B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그래서 가함을 보시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은 6이고요. 나 조건은 A의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의 4제곱은 24라는 것입니다. 자,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는데요. 자, 이 보기 전에 요거 갖고 알아낼 수 있는 정보 알아내 보시면, 자, 여기는 A의 4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죠. 여기 이제 곱하기가 되고 B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B의 4제곱,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하면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얘와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요걸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문제에서 얘는 24라고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얘가 6입니다. 그러면 얘가 4여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6이고 요게 4니까 기억해 보시면 A, B는 1이냐 묻고 있는데, 자, 얘는 6, 얘는 4에서 요걸 그냥 변변 빼준다고 보시면 얘에서 얘 빼면 2배의 A, B가 남고요. 6에서 4 빼면 2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 B는 양변을 2로만 나눠주면 1인 거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기억은 우리가 참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니은은 A의 6제곱 플러스 B의 6제곱이 110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6이고 요게 4죠. 아까는 얘에서 얘를 뺐는데 이번엔 얘에서 얘를 더해보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냐 하면 2배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얘가 6 더하기 4니까 이거 10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 6제곱, 니은입니다. A의 6제곱 플러스 B의 6제곱이라는 것은 요거 곱셈 공식에 의하면 뭐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여기는 A의 4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그 다음 플러스 B의 4제곱 우리가 요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5인 건 알고 있고요. 자, 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하면 여기에서 누구를 빼주면 돼요? 바로 2배의 A제곱 B제곱을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5가 되는 거고 요 안에 있는 요 값은 어떻게 되냐 하면 24에서 2배의 A제곱 B제곱을 빼주면 되는데 이 2배의 A제곱 B제곱 해봤자 2죠. 그래서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얘는 5 곱하기 22가 되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하면 110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참이다라는 걸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D급 볼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a의 n제곱 플러스 b의 n제곱은 항상 양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요거 한번 구해볼까요? 예를 들어 a 플러스 b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 하면 요거는 a제곱 플러스 ab 이렇게 바꿔 씁니다. 그 다음 b제곱하고 다시 ab 이렇게 바꿔 써주면 되죠. 왜냐하면 이 값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은 6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ab가 1인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건 7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 플러스 b라는 값은 얼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과 같겠구나. 요걸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a 플러스 b가 양수가 될지 a 플러스 b가 음수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a 플러스 b에다가 a의 제곱 마이너스 ab 그 다음 플러스 b제곱을 곱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a 플러스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은 아까 얼마라고 그랬냐 하면 여기 있죠. 얘와 4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곱하기 4가 돼요. 그러면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하면 4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써줘야죠.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7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이렇게 되면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이 이게 항상 양의 값을 가질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건 양수도 가능하고 음수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연수 n에 대해서 a의 n제곱 플러스 b의 n제곱이 항상 양수다라고 한 건 이건 잘못됐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귿은 거짓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만 참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연수문제 13번입니다. 자, 여기 복잡한 시계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이것도 가만 보니까 15와 13이 계속 여러 번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요. 자, A를 15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B는 13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됐죠? 그러면 요걸 이제 A, B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분자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예, 분모는 뭐가 되냐 하면 얘는 A의 4제곱 플러스 A의 제곱 B의 제곱 플러스 B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따로따로 인수분해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앞에 거 인수분해 해주시면 A-B의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인수분해 해주시면 A 플러스 B의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분모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러 번 해봐서 아시겠죠?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요거 곱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요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거 인수분해 해놓고 보니까 얘하고 얘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얘하고 또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또 약분이 돼서 없어져요. 그럼 남는 건 누구만 남느냐? A-B와 그 다음에 곱하기죠. A 플러스 B만 남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A는 15고 B는 13이니까 A에서 B를 빼주면 2 되고요. 그 다음 A 더하기 B는 15하고 13을 더하는 거니까 요거 28 돼서 계산해 주시면 5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보면 와 15의 세제곱 막 13의 세제곱 등장하고 심지어 분모에는 4제곱까지 등장을 해서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A와 B로 15, 13을 각각 치워난 다음에 우리가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면 깔끔하게 A-B, A 플러스 B 해서 2 곱하기 28, 56으로 답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연수문제 14번 같이 보실까요? x 플러스 y는 k,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k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은 2가 성립하도록 하는 양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먼저 이걸 두 개를 더해도 k고요.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해도 k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서 2배의 xy를 빼준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2배의 xy라는 건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빼주면 되는데 요게 이제 k니까 그걸 제곱해주면 k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그냥 k니까 요 k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xy는 뭐가 되냐 하면 2분의 k제곱 빼기 k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이 2라는 정보도 줬어요. 그럼 끝났죠?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은 요거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서 3배 xy의 x 플러스 y를 빼준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x 플러스 y가 k니까 요건 k의 세제곱이라고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 3배의 xy는 요겁니다. 따라서 2분의 k의 제곱 마이너스 k가 되고 그 다음 x 플러스 y는 또 k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정리하면 뭐가 되냐 하면
여기 k 세제곱에서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k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k 세제곱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2분의 3k 제곱이 그대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2분의 3k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값이 2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요게 2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양변에 2를 곱한 다음에 넘겨서 정리해주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식은 k의 세제곱 마이너스 3k의 제곱 플러스 4가 이퀄 0 된다. 요걸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요거 이제 3차식이 되는 거고요. 얘를 인수분해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할 때는 조립제법 사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1, 그 다음 마이너스 3, 그 다음 0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되고요. 4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요거 조립제법을 했을 때 이거 1은 아니죠. 다 더해서 0이 아니니까 1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 홀수 번째 거, 짝수 번째 거 더했을 때 값이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1 된다라는 거 이미 앞에서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4, 여기 4 되고 더하면 4 곱하면 마이너스 4 해서 0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하면 k 플러스 1 곱하기 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이퀄 0이 되는데 이 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또 어떻게 되냐면 k-2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k-2의 제곱이 이퀄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값은 뭐가 되냐면 k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k는 얼마다? 2다. 이렇게 두 개가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이거 두 개 곱해서 0 됐으니까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면 되는데 각각을 0으로 만드는 값이 마이너스 1과 2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양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우리가 찾는 값이 아니고요. k는 2가 우리가 찾는 양수 k의 값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2입니다. 연습문제 15번입니다. 세 자연수 x, y, g에 대하여 등식 얘와 얘가 모두 성립할 때 x, y, g를 세 변으로 하고 네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요 식의 좌변을 인수분해해서 x, y, g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정리를 해주시면 x의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이렇게 먼저 적을 수가 있고요. 그럼 요거 두 개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제곱 y와 요거 이제 전개하면 xy 제곱 되는데 요거를 xy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y 이렇게 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xg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yg 제곱 요거 두 개를 마이너스로 이제 묶어주게 되면 x 플러스 y의 g 제곱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또 뭐로 인수분해가 되냐 하면 x 플러스 y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y 그 다음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 전부 다 x 플러스 y라는 공통 인수가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x 플러스 y로 묶어주게 되면 자, 얘부터 적어줄게요. x의 제곱 빼기 xy 플러스 y제곱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플러스 xy가 되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g제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퀄 0이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xy 플러스 xy는 없어져서 결국 남는 것은 x 플러스 y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g제곱 이퀄 0 요것만 남게 돼요. 자, 그래서 x 플러스 y가 이퀄 0이 되거나 또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g제곱이 이퀄 0이 돼야 되는데 지금 x, y, g는 모두 자연수입니다. 따라서 x 플러스 y는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이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가 찾는 게 아니고요. 결국 우리가 찾는 건 누구다? x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g제곱과 같다. 여기다 적어 놓을까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g제곱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아, 얘는 빗변의 길이가 g인 직각 삼각형이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요 식을 이제 또 좌변을 인수분해를 해서 정리해가지고 x, y, g의 관계식을 구해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가만 봤더니 x, y, g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막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면 이 차수가 최고창의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x도 제곱, y도 제곱인데 g는 1차죠. 따라서 g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g에 대해서 묶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서 x 플러스 y의 g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는 해결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게 누구냐 하면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y 그 다음 플러스 2xy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요. 마이너스 2배의 x 플러스 y의 g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걸 써줄 때 이렇게 순서를 바꿀 걸 그랬죠? 얘하고 얘하고 합쳐주면 뭐가 되냐 하면 x 플러스 y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으로 묶어주면 x 플러스 y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요건 뭐가 되냐 하면 x 플러스 y로 묶어주게 되면요. 자 여기서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y 그 다음 여기서 마이너스 2배 g 그 다음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얘가 이퀄 0 된다라는 걸 알려준 거죠.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x 플러스 y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x와 y가 모두 자연수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쪽이 0 돼야 돼요.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x 플러스 y가 2배의 g 마이너스 3과 똑같다. 요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아예 우리가 여기다 색깔을 좀 칠해 놓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x제곱 y제곱 더한 거와 g제곱이 똑같다라는 거고요. x 플러스 y가 2배의 g-3과 똑같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래서 요걸 세변으로 하고 네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런 삼각형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구해보는 게 아니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지름이 1인 원이 있고요. 자, 요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요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그리고 요걸 요렇게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원의 크기를 조금 더 늘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요걸 조금만 요렇게 잡아서 늘려보면 요렇게 접하는 요런 이제 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럼 우리가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삼각형을 나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나눠 보면 요걸 아예 점선으로 그려서 나눠 볼까요? 요런 식으로 여기 그다음에 요렇게 해서 삼각형을 3개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뭐 중학교 때 다 해본 거죠. 그래서 요 삼각형 3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빗변의 길이가 g인 거 알고 있고요.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xy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직각인 것도 알고 있죠.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해요. 2분의 1 곱하기 xy. 요게 이제 뭐 밑변과 높이라고 본다면 xy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자,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x 곱하기 1입니다. 그 다음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y 곱하기 1이고요.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g 곱하기 1이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g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주면 우리가 아는 건 xy와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똑같구나. 이것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3개로부터 우리가 x, y, g 값을 구해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 하면 자, x 플러스 y가 2배의 g-3이니까 x, y는요. 자, 요 x 플러스 y 대신에 요걸 대입합니다. 그러면 2g-3의 g를 더하는 거니까 3g-3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이제 이용을 해서 요거 2개를 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라는 것은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2배 xy를 빼주는 건데 x 플러스 y가 요거죠. 따라서 얘는 2배의 g 빼기 3의 제곱에서 그 다음 xy는 얘니까 요 마이너스 2xy 요걸 해주시면 마이너스 6g 플러스 6이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요거 전개해주면 4g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2g인데 마이너스 6g니까 마이너스 18의 g가 됩니다. 그 다음 9 더하기 6 하니까 플러스 15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얘가 누구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에요. 그런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g제곱이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얘가 이퀄 g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만 보고 g값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넘겨서 정리하면 3배의 g제곱 마이너스 18배의 g 플러스 15 이퀄 0 되고요.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g의 제곱 마이너스 6g 그 다음에 플러스 5 이퀄 0 됩니다. 따라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뭐가 되냐 하면 g 마이너스 1, g 마이너스 5 이퀄 0이 되고요. 자, 결과적으로 g는 1이거나 또는 g는 얼마다 5다 이렇게 두 가지 값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자, g는 뭐냐 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했을 때 g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x, y가 모두 다 자연수다 그랬으니까 g제곱의 최소값은 1 더하기 1에서 이 g제곱이 2보다는 커야 돼요. 예, 왜냐하면 x, y가 자연수니까. 따라서 g 이퀄 1은 우리가 찾는 값이 아닙니다. 결국 g는 5가 우리가 찾는 값이 되는 거고요. 자, g가 5면 x, y가 얼마가 되냐 하면 x, y는 얼마예요? 여기다 5 넣으면 15 빼기 3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12가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겠느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xy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xy가 10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xy는 자, xy 12를 여기다 대입해서 6이 되는 걸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두 번의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자, 한 번은 공통인수가 나오도록 몇 개씩 이렇게 묶어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최고창의 차수가 가장 낮은 g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실마리가 보여서 그대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저번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두 가지 삼각형의 넓이를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해냈고, 그거로부터 방정식을 만들어서 g값을 구한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난이도 상 문제가 되겠네요. 됐죠? 이 문제의 정답은 6입니다. 연수문제 16번입니다. 두 3차당식 fx, gx에 대해서 fx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gx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요거 일 때 fx, gx를 x제곱 빼기 4로 나누면 각각 나머지가 서로 같대요. 그리고 f의 1값과 g의 1값이 서로 같을 때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fx, gx를 x제곱 빼기 4로 각각 나누면 나머지가 서로 같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fx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x의 제곱 빼기 4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지 모르니까 q1x라고 두고 나머지를 rx 이렇게 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x도 x의 제곱 빼기 4로 나누면 그때 몫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q2x라고 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fx의 나머지와 같다 그랬으니까 플러스 rx 이렇게 둘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기억에서 뭘 물어봤냐 하면 이 fx 빼기 gx가 x제곱 빼기 4로 나누어 떨어지느냐 이걸 물어봤죠? 그러면 요거에서 요걸 빼는 거예요. 그러면 fx 빼기 gx는 자, 여기서 rx는 그냥 없어질 거고요. 얘하고 얘에서 x제곱 빼기 4가 공통인수입니다. 그래서 묶어주게 되면 여기는 q1x에서 누굴 뺀 거다? q2x를 뺀 거와 똑같아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fx 빼기 gx는 x제곱 빼기 4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때의 몫이 바로 q1x 빼기 q2x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나머지 정리죠. 이거는 다항식 나눗셈의 성질로부터도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니은 볼까요? 니은에서는 a 빼기 p, a와 p가 뭐냐 하면 바로 이 fx의 3창의 개수와 그 다음 gx의 3창의 개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a 빼기 p가 마이너스 1인지 그걸 물어보고 있는데, 자, 우리는 fx 빼기 gx의 최고창의 개수가 바로 a 빼기 p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왜냐하면 여기서 3차끼리 빠지면 a 빼기 p의 x 세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얘의 최고창의 개수가 얼마인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자, fx와 gx가 모두 다 3차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을 빼게 되면 3차 이하의 식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Q1X 빼기 Q2X라는 것은 어떻게 둘 수가 있냐 하면 요게 이제 X에 대한 1차식이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F의 1과 G의 1이 똑같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F의 1 빼기 G의 1이 이퀄 0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인수정리에 의해서 fx 빼기 gx는 반드시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뜻하게 돼요. 따라서 이 x-1이 요 q1x 빼기 q2x 요 안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fx 빼기 gx는 자 x의 제곱 빼기 4는 그대로 있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1차 이하의 식이어야 되는데 이 안에 반드시 x-1이라는 인수가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x-1을 포함하는 1차 식이겠구나.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둘 수가 있느냐? 바로 여기 곱하기 써줄까요? k의 x-1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얘가 1차식인 것만 알지 그 1차항의 개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k라고 둔 거예요. 단 이 안에 x-1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k의 x-1로 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fx, gx에서 요 식을 줬거든요. 요 식에서 다른 건 다 미지수인데 상수항들은 그냥 숫자로 주어졌죠. 명확하게. 그래서 fx에서 gx를 빼게 되면 상수항이 얼마가 되냐 하면 바로 2 빼기 마이너스 2,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의 상수항이 4가 돼야 돼요. 근데 얘의 상수항을 구해보면 요거의 상수항은 여기선 마이너스 4고 여기선 마이너스 k니까 4k가 상수항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때 이게 4가 돼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양변을 4로 나눠주면 k가 1이 돼서요. 결국 요게 1이 되면 자 k가 1이니까 이 식은 어떻게 바뀌냐 하면 그냥 x제곱 빼기 4 곱하기 x-1이 되어서 얘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a 빼기 p가 뭐랑 똑같다고 그랬냐 하면 fx에서 gx를 뺐을 때 3차항의 개수가 바로 a 빼기 p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a 빼기 p가 바로 요 최고창의 개수니까 a 빼기 p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잘못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a 빼기 p는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fx는 그냥 요게 되는 거니까 디귿에서 f의 3 빼기 g의 3은 10이냐 물어봤는데 그냥 요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f의 3 빼기 g의 3을 계산을 해주시면 여기다 3 넣으면 9 빼기 4 이렇게 되나요? 5가 아니라 4입니다. 계산 결과가 5겠죠. 9 빼기 4고 그 다음에 여기는 3 빼기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5 곱하기 2 해서 1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게 f의 3 빼기 g의 3이 12라고 한 것도 요것도 잘못됐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것은 기역밖에 없고요.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습문제 17번 보겠습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두 2차식 fx, gx의 곱이 이렇게 주어진대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a가 존재할 때 f의 마이너스 3 플러스 g의 마이너스 3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가조건은 x-a는 fx, gx의 인수이다 그랬는데 얘의 인수가 x-a란 얘기는 여기에 x 대신 a를 대입했을 때 그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라는 걸 뜻하고요. 그 다음 나조건은 x-a는 fx 플러스 gx의 인수래요. 그러면 요 식에 x 대신에 a를 대입해도 얘도 0 돼야 됩니다. 결국은 f의 a 플러스 g의 a도 얼마가 돼야 돼요? 이퀄 0 돼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fa는 마이너스 ga가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이제 ga가 마이너스 fa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걸 여기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f의 a 곱하기 마이너스 fa니까 마이너스 fa의 전체 제곱이 이퀄 0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결국 fa의 전체 제곱이 0 되는 거랑 똑같죠. 따라서 어떤 수의 제곱이 0 됐다면 그 수 자체가 이퀄 0이 돼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여기서 fa가 0 됐으면
당연히 GA도 0이 되어야만 2를 더했을 때 0 됩니다. 따라서 G의 A도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FA, GA가 모두 0이다 라는 것은 FX도 X-A를 인수로 갖고요. GX도 X-A를 인수로 갖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FX를 뭐라고 쓸 수가 있냐 하면요. X-A를 인수로 갖고 그 다음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식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는 X-B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GX도 마찬가지죠. GX도 X-A를 인수로 갖고요. 그 다음 여전히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식이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는 X-C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fx와 gx의 곱이 요 4차식이 된대요. 그럼 우리는 얘를 전개해서 얘랑 똑같다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요거 4개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인수분해 해볼 겁니다. 그러면 4차식의 인수분해니까 일단 조립제법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이때 여기 이제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홀수 번째에 있는 숫자들 합을 계산해 보세요. 1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다 더하면 마이너스 6이죠. 그 다음 짝수 번째에 있는 수들의 합을 계산해 보세요. 마이너스 6이죠. 따라서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여기 4, 마이너스 4 여긴 플러스 4 해서 0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될 거라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이게 1차식 4개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도 홀수 번째 숫자들의 합 마이너스 3, 짝수 번째 숫자들의 합 마이너스 3이죠. 또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1,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4, 여기 4 해서 또 이렇게 나머지가 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두 개 곱한 fx 곱하기 gx는 뭐가 되냐 하면 결국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x제곱 빼기 4니까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두 개를 곱했을 때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곱은 x 플러스 1의 제곱밖에는 없죠. 그럼 끝났네요. a가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b와 x 마이너스 c 중에 하나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 2가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fx와 gx를 더해주게 되면 요건 이제 x 플러스 1로 묶어주면 요게 뭐 됩니까? 2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되는데 보시다시피 요 b가 만약에 2라면 c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b가 마이너스 2라면 c는 2가 됩니다. 따라서 여긴 그냥 없어져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fx 플러스 gx는 요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요 두 개 더한 거에 마이너스 3는 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f의 마이너스 3 플러스 g의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돼요? 요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곱하기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6 요렇게 되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해주면 플러스 12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12입니다. 연습문제 18번입니다. 최고차이 계수가 1인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가조건을 봤더니 다항식 fx를 다항식 gx로 나눈 몫은 gx-k이고 나머지는 gx 빼기 kx 제곱이다 라는 것이고요. 나조건은 다항식 fx를 x-k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f의 3이 마이너스 9일 때 g2의 값은 얼마겠느냐 이걸 묻고 있죠. 자, 먼저 가조건으로부터 우리가 항등식 하나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fx는 다항식 gx로 나누었을 때 그러면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몫이 gx-k가 된대요. 그 다음 그때 나머지가 뭐가 된다고 그랬냐 하면 바로 gx 그 다음 마이너스 kx 제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을 보면요. 지금 나누는 식은 gx이고 그때 나머지는 gx-kx 제곱이죠. 근데 우리가 나머지는 이 나누는 식보다는 차수가 낮아야 된다라는 거 이미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gx보다는 gx 빼기 kx 제곱의 차수가 더 낮아야 되는데 만약에 gx가 3차 이상이라면 gx에서 kx 제곱을 빼도 얘는 3차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3차 이상의 식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 나누는 식과 나머지의 차수가 똑같아져요. 그래서 gx는 3차 이상이 될 수가 없고요. 만약에 gx가 2차 이하이다, 그러니까 1차 이하이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얘는 1차인데 나머지는 2차가 돼서 또 앞뒤가 안 맞습니다. 결국 gx는 2차식이 될 수밖에 없고요. 2차식에서 최고창의 개수는 바로 kx 제곱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 gx에서 kx 제곱을 빼면 요게 1차 이하가 되고요. gx는 2차가 되어서 나누는 식과 나머지의 관계를 만족시키게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gx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 하면 k의 x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가는 2차 다항식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fx는요. 요게 gx 곱하기 gx, 즉 2차 곱하기 2차니까 fx는 4차 다항식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이 gx의 최고차항이 지금 kx 제곱입니다. 따라서 fx는 k제곱의 x의 4제곱으로 출발하는 4차 다항식이 되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문제에서 이 다항식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알려줬네요. 그럼 여기서 k의 제곱이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k는 양의 실수인 것도 문제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k가 1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k가 1이니까 여기가 여기 그냥 빼기 x제곱 되는 거고요. 여기는 gx에서 얼마 빼는 거? 1 빼는 거 요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fx를 깔끔하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곱해주면 gx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gx인데 여기 플러스 gx가 있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 제곱만 남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fx는 gx 전체의 제곱 빼기 x제곱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나조건을 볼 차례예요. 자, 다항식 fx를 x-k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랬으므로 요거 나머지 정리에 의하면 결국 f의 k가 마이너스 1이다 요걸 말하는 거고요. 근데 k가 지금 1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f의 1이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요 식에다가 x 대신 1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f의 1은 자, g의 1의 전체의 뭐가 되는 거예요? 제곱에서 1을 빼주는데 그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g의 1의 전체의 제곱이 얼마가 되고 0이 되는 거고요. 이 얘기는 곧 g의 1이 0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됐죠? 게다가 f의 3은 마이너스 9인 것도 알려줬어요. 그럼 3을 대입해 보는 거죠. f의 3은 얘는 g의 3의 전체의 제곱에서 3의 제곱인 9를 빼주는 건데 얘가 마이너스 9인 것도 알려줬기 때문에 결국은 g의 3의 전체 제곱이 0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 얘기는 결국 g의 3이 0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gx는요. 최고창의 개수가 k, 즉 1인 2차식입니다. 그런데 g의 1도 0이고 g의 3도 0이니까 인수정리에 의해서 gx 안에는 x-1이라는 인수도 있어야 되고요. x-3이라는 인수도 있어야 됩니다. 게다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것도 알고 있으니까 gx는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따라서 g의 이 값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다 2만 대입해 주시면 플러스 1인가요?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결과가 마이너스 1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